4K 모니터 5대 사용할 뿐입니다. 5대. 4대도 아니고 5대. 어쩔 수 없죠. 4K 모니터 이제 5대를 사용한 4대. 4대는 중고 그래픽 카드를 활용을 하면 뭐 RX 550이나 560을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 요 메인보드가 지금 B460 프로4잖아요. 프로4에다가 RX 560이나 550 DP랑 HDMI 있는 모델 요거 두 개가 다 있죠. 요거 두 개에다가 하나 둘 요거 두 개 꼽으면 돼요. 요거 하나에 7만원 8만원 하니까 두 개 꼽으면 14만원으로 4K 모니터 4대 됩니다. 그리고 내장에서도 재원상으로 4K 두 대 나오죠. 그러니까 총 4K 6대. 아마 이 DVI에서 4K 나오는 걸로 압니다. 이게 만약 4K 나오는 걸로 알아요. 저 상설명 4K 된다고 봤어. 이거 3개 포트에서 60HZ 4K 완벽 지원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원하면 4K 하나 둘 셋 냈다 여 두개 꼽히니까 6개. 내장 그래픽 HDMI, DPI 4K 동시 나와요. 스텔레전드랑 그 560 프로4 이거 B560 프로4입니다. 11,400. 그냥 재원상으로는 8대네요. 4K가 8대. 근데 이분이 중고가 쓰기 싫대요. 자기는 새 가고 싶대. 그래픽카드 새 가고 싶대. 그러면 이거랑 똑같이 DP랑 HDMI, DVI 패스하고 이거 없다 생각하고 DP랑 DVI, HDMI 두 개 있는 것 중에 4K 모니터 지원하는 거 신품으로 제일 싼 거 뭐가 있습니까? 1090ti가 작년 12월까지 뭐 1660이랑 뭐 2060 가격이 다 오르는데 1090ti는 안 오르고 그냥 버티고 있었어요. 15만원으로. 근데 이게 다 단종돼 갑자기 2배 넘게 오르더라고요. 1090ti가 다른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쭈르르르르르 오르는데 올라가지고 1.5배 2배가 되는데 1090ti는 안 오르고 있다가 갑자기 수직 상승했습니다. 1090ti가 1090ti가 지금 35만원을 하니까 32만원에 팔기도 하던데 어떤 데 보니까 가끔씩 1090ti 두 개를 꼽으면 60만원 넘죠. 야 60만원을 60만원이 아니라 거의 70만원 돈이죠. 거의 70만원을 넘는 그 10ti를 갖다가 두 개를 사서 꼽느니 차라리 2060 꼽는 게 낫죠. 2060 중에 HDMI, DP 이렇게만 나온 모델이 있습니다. 2060 중에 DVI, DP, HDMI 3개 있는 모델이 있고 요건 DVI로. 근데 요게 좀 비싸요. 한 3만원 4만원 더 비싸요. 이렇게 4개 포트가 전부 이렇게 돼요. 요거를 사는 게 차라리 낫죠. 105ti 두 개 꼽는 이거 하나 꼽는 게 낫죠. 요거 4개 4K 4대. 이 4K 4대 아무 문제 없이 돌리지. 저기 어떤 분이 저번에 전화 왔더라고요. 자신이 뭐 아는 곳에 전화를 하니까 4K 모니터 한 대당 그래픽카드 하나 꼽아야 되는데요. 말 같지도 않죠. 그래서 4K 모니터 두 대 쓴다니까 3070을 두 개 꼽아야 된답니다. 그 업체에서. 되게 유명하고 큰 업체야. 딱 봐도 보이지. 컴퓨터 팔라고 사기치는 거지. 응? 한 대가 4대 지원하고 저 4대 다 연결해도 돼요. 4K 모니터. 요걸로 해가지고 이게 세팅을 합니다. 타워 쿨러는 이분이 불빛 있는 거가 싫대요. 불빛 없었으면 좋겠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S23 요걸로 했습니다. 여기 불빛이 없죠. 예, 단점이 5가 3개인데 지금 i5 11400 이걸로 시키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i7까지 시켜요. 요 후면 팬이 이게 LED가 이게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요거 팬을 바꿀 겁니다. LED 없는 검은색 팬으로 제가 LED가 나오면 이게 이 케이스가 해치 3라는 케이스인데 이거 얼마 주고 샀지? 잘 모르겠는데 해치 3라는 케이스 이분이 사일런티를 원하더라고요. 사일런티 그 블랙 앞에가 판이 완전 민판이었으면 좋겠대요. 심플하게. 그런데 사일런티는 미니타워잖아요. 미니타워니까 그거를 조립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 보드는 들어가지만 이분이 그래픽을 하나 더 꼽을 수 있잖아요. 4K 모니터 하나 더 쓴다고 하면 여기다 그래픽카드 뭐 730이나 뭐 그래픽카드 가격 다운되면 190ti 하나 더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밑에 쪽에 공간이 필요하잖아 이만큼. 그래야 그래픽카드 꼽지. 미니보드는 이 보드 딱 꼽잖아요. 이 보드 이 경계선 있잖아요. 경계선까지 딱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그래픽카드 꼽을 수가 없어요. 되게 얇은 거 있잖아요. 뭐 730 같은 거
얇은 그래픽. 그러니까 여기 이 보드 밑바닥이 이 케이스 바닥판에 딱 닿아요. 여기에다 꼽아야 되는데 두꺼운 그래픽 못 꼽죠.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들 타워로만 해야 됩니다. 미들 타워. 미들 타워 케이스 중에 심플한 거 찾았어요, 제가. 그 DVD 필요 없대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잘만 S 시리즈가 있어요. 제가 그거로 하려고 그랬는데 S 시리즈도 앞에가 이렇게 완전 심플하지 않아요. 완전 민판이지 않아요. 이쪽에 뭐 LED 라인이 이렇게 하나 가 있습니다. LED 라인이. 그리고 조금 심플하지 않아서 앞에가 완전 심플한 사일런트 블랙.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판 중에 뭐 괜찮은 게 없나. 언더바로 하려고 그랬는데 언더바보다 좀 고급스러운 케이스였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고른 게 이겁니다. 제가 케이스는 대한민국 컴퓨터 업체 중에 제일 잘 알아. 바로바로 딱딱 나와. 바로바로 어떤 형태 어떤 게 들어가는 건 바로 탁 나오는 거지. 요건데 해치 3인 줄 몰랐어요. 제가 해치 시리즈였으면 제가 안 샀을 거야. 빨리 고른다고 앞에만 딱 보고 이거밖에 없네 딱 샀는데 해치 6 뭐 동생인가 아니면 해치 6 동생은 아니에요. 동급 같습니다. 지금 전면펜이 이제 200mm짜리 150mm 같아요. 150mm짜리 두 개 있습니다. 160mm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상단은 없어요. 상단 없고 앞에 거만 펜 큰 거 두 개 달아놨는데 제 생각 여기는 소음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후면펜은 뭐 바꿔버리니까 상관없는데 이 뒤에가 문제예요. 뒤에가 해치 6가 조립하기 어려운 이유.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이 측면판이 튀어나와 있지 않아요. 측면판이 민판입니다. 이게 민판이에요. 민판. 그러니까 선을 지금 여기 요렇게 놨죠. 요만큼도 여기 두꺼워지면 안 돼요. 여기 엄청 얇아야 됩니다. 요렇게 얇은 것만 가는 거지. 이렇게 딱 이렇게 해야지. 거의 여기가 민판이니까 두께가 아마 여기 아니에요. 여기 좀 또 올라온 거 있죠. 여기 좀 올라온 거 탁 올라온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밖에 못 씁니다. 여기까지밖에. 요거보다 더 올라가면 뚜껑 안 닫히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을 모든 선을 다 일로 해야 돼요. 여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도 저번에도 막 H6 영상에 케이스 조립하기 엿같다고 막 했는 분도 제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압니다. CPU 보조 전원선 이거는 일로 돌아서 일로 할 수가 없어요. 짧아서 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타이를 할 때 이 타이 꼭다리 있잖아요. 꼭다리. 이 꼭다리도 위쪽으로 하면 안 돼요. 환장하는 거지 이게. 이 꼭다리 있잖아요. 이거를 위쪽으로 하잖아요. 그럼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 옆으로 돌려야 되고 근데 이거 끊어야 돼 이거. 이쪽에 이거는 어쩔 수 없죠. C 보존선은 이리로 내려가야 돼요. 이것도 제가 지금 타이 꼭지 있잖아. 이걸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돌려가지고 지금 옆으로 돼 있죠. 이렇게 옆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로 올릴 수 없어. 이게 그만큼 낮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조립하기가 되게 까다롭고 좀 에바스럽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파워선 있잖아요. 이런 파워선은 이런 거는 여기도 이렇게 못 놔요. 이렇게 못 놔. 이렇게 안 돼. 이러면 안 닦여. 이러면 100% 안 닦이지. 이러면. 그래서 이건 이쪽으로. 이거는 저기 하드랑 SSD 달 때 쓰라고 여기다 놓는 거고 나머지 선을 여기다 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요 선 이거 끌어야 됩니다. 끌어가지고 일로 하든가 어떻게 나눠가지고 바닥에 딱 붙여야지. 케이스 왜 이따구로 만들었냐 너희들. 아이구주. 측면판 튀어나오게 만들었으면 이런 일 없잖아. 초보자가 선택하지 말아야 할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거를 매듭을 이 선이 길잖아. 여기서 해야지. 파워 위에서 해야지. 파워는 좀 낮으니까 지금 파워가 좀 낮잖아요. 파워 여기 안에 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참 까다로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응용력은 뭐 최고지. 요런 식으로 조져야겠다. 요런 식으로 지진다. 이런 식으로 지져야겠고. 근데 4K 모니터를 5대나? 5대나 4K 모니터를 써야 돼. 아니 1920 모니터 5개만 돼도 4K 모니터 1920 모니터가
요만큼 보이잖아요. 4K 4배거든요. 4배. 4배잖아요. 야, 그거를 와, 이렇게 저항도 달아야겠네요. 이거 조명펜 일단 꼽아봐. 일단 꼽아보고 이제 소리가 나면 저항 약한 거 달아야죠. 200mm니까 설명했습니다. 200mm 펜은 120mm 펜은 저항 센 거 달아도 되는데 저항값이 높은 거 저항값이 높을수록 펜 RPM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근데 200mm 펜은 120mm와 다르게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에다가 거의 200mm 펜이니까 많은 전류량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압이든 전류든 약한 저항을 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딱 하면 되네. 이거는 LED 나오면 바꿔야 되니까. LED 끊어. 까다로워 아주 그냥. LED도 안 나와야 되고 그런 거. 요거만 보내야지. 요것만. 케이스 이거 설계안에 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CPU 보존선이 이렇게 디귿자로 돌아가서 꿀만큼 길 거라 생각을 한 건가? 이거를 측면판 안 튀어나오게 만들면 어떡해? 조금이라도 튀어나와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오케이. 이거는 꼽을 데도 없어. 이거 왜 냈나 몰라 이거. LED 저기 불 바뀌는 거. 어떻게 꽂는 거야? 어떻게 묶어? 지금 요즘 알바 여자애가 지금 컴퓨터 조립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 진도가 안 나가. 진도가 안 나가. 딱 메인보드랑 파워밖에 못 따라. 이렇게 조립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선정리까지 하나 하는데 컴퓨터 한다 하는데 한 2시간 걸리나? 2시간? 근데 걔가 2시간 걸리고 저는 10분 만에 끝내거든요. 근데 그걸 2시간 동안 들고 있는 거야. 미치겠네. 요걸 요렇게 하고 비싼 그래픽 카드. 그리고 이것도 에바스러운 게 아니 이제 물론 이제 CPU래 이 메인보드 전원선이 안 꼽히는 거 이게 선이 안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지만 이 진짜 HDS 케이스 설계를 왜 이렇게 해놨냐 여기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다가 옆으로 이렇게 해서 꼽히게 그래서 보드를 긴 거 끼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ATX 보드나 미니보드 중에 가로로 긴 거 이렇게 많이 꺾여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그래서 큰 보드 쓰는 분들 저번에 의정부성 이거 잘라냈죠? 큰 보드 끼운다고 커터기로 참 2060 끼우고 후면팬 근데 120mm짜리 LED 안 나오는 게 있나 지금 가지고 있는 게 LED가 다 나와가지고 요즘 LED 안 나오는 펜을 또 찾아야겠네요. 나사 나사 얘 나사 또 얻다가 여기다 말았구나. 아씨 정리 하나는 진짜 잘해 진짜. 이거 육각나사 아니잖아. 육각나사 아니잖아. M4 규격인데 육각나사 아니야. 육각나사 어디였어? 여기다 또 모아놨어. M4 규격 육각나사 또 여기다 모아놨네. 육각나사가 앞에가 이게 모가 딱 따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철판 구멍에 잘 들어갑니다. 직각이 아니에요. 육각나사는. 그 육각나사 박아야지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앞에가 모가 따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가 좀 더 얄싹하죠. 초점이 안 맞아. 이렇게 여튼 좀 얄싹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육각이 아니라 이제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건 앞에 뭐가 안 따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립할 때 나사 아무리 케이스에 돌려봐도 안 돌아가던데 하는 그 애들은 동그란 나사를 자꾸 꼽으려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제 디자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듭니다. 이게 디자인적으로는 소음이 문제지. 소음 안 나는데. 오케이.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기 삼성 970이 프로는 겁나 비싸잖아요. 근데 에보는 가격이 많이 다운됐더라고요. 250기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500기가는 삼성 981이랑 에보랑 2만원 밖에 차이 안 납니다. 15,000원인가 2만원 밖에. 그러니까 삼성 981A 사실 뿐 15,000원 더해서 970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삼성 970이랑 981이랑 뭐 무상 에이스가 좀 다르죠. 자, 이거 981 무상 에이스 2년짜리 많습니다. 사면. 네. 아인스에서 유통하고 2년이에요. 2년. 970이 3년인가? 5년인가? 여튼 요거는 한번 켜봐야겠습니다. 이 전면에 불빛 안 나오겠지? 안 나오겠지 설마. 이거 펜 보니까 안 나오는 펜이야. 이거 깜둥이잖아. 깜둥이는 안 나와. 깜둥이는 이거 나오면 환장한다 진짜. 아, 전면에는 안 나오는데 후면 역시 나오네요. 소리가 잠깐만. 소리가 되게 미세하게 띠리릭 소리가 안 난다고 봐도 돼요. 아주 미세하게 띠리릭 납니다. 근데 해치6만큼 많이 안 나요. 되게 미세하게 조금 납니다. RPM은. 너무 높아. 이거 돌 필요 없어. 이렇게. 이거 없어도 돼. 이것만 돌아도 돼. 왜 자꾸 그 컴퓨터 사는 사람들 전면 팬이 있을 거, 맥시망이 이거 막, 아니 뭐, 야, 뭐 2070, 뭐 3070 다냐? 이거 2060이잖아. 600 시리즈는 전면팬 막 돌고 안 해도 돼. 홈팬 하나만 돌아도 돼. 누구야 또, 아이씨. 지금 저항을 약한 걸 달았거든요. 근데 전면 팬이 이게 다른 팬과 좀 달리 좀 가벼운 것 같아요. 가볍다 무겁다 의미는 그냥 경험으로 제가 이제 표현하는 건데 좀 무겁다 돌아가기 좀 힘들다 좀 가볍다 가벼운 것 같아요. 필요로 하는 전류량이 되게 적은 되게 가벼운 펜 같습니다. 지금 저항 약한 거를 달아 가지고 펜 두 개를 지금 160W짜리를 연결했는데 펜 RPM 높아. 한 800? 한 800 되는 것 같습니다. 적당한 것 같은데 원래 이거 더 천천히 돌아야 되거든요. 윙윙윙윙 한 500 정도로 돌아야 되는데 근데 센장 끼우면 안 돌 것 같아요 왠지. 이 정도 될 것 같아. 됐어. 예. 약한 저항으로 하고 후면팬에 찾아보자. LED. 그런데 맨날 이게 불빛이 나오는 컴퓨터 이게 컴퓨터 딱 키면 이제 불빛이 탁 나오잖아. 그러니까 저기 켜져 있는지 금방 확인되는데 불빛이 다 안 나오니까 안 켜진 줄 알고 몇 번 눌렀습니다 이게. 요거는 교체할 후면팬인데 소리 있나? 소리 없다. 이 정도 없는 거야. 조금 높네. 이것도 약한 저항 달아야겠다. 앞에서 띠리리릭 하는 소리 들리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 되게 귀를 지금 여기다 딱 대고 있으니까 띠리리릭 하는 게 되게 미세하게 들리네요. 이게 센 저항으로 바꿔. 후면팬은 약한 저항으로 바꿨어요. 충분하지. 이게 원래 RPM 이렇게 높지 않은 팬인데 약한 저항 달아서 RPM 지금 한 8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면팬은 지금 센 저항으로 바꿨거든요. 저항 센 거. 센 저항으로 바꿨는데 센 저항으로 바꿨는데도 잘 돌아갑니다. 이게 팬이 되게 가볍긴 했나봐요. 완전 잘 돌아가. 지금 센 저항인데도 두 개 잘 돌아가. 원래 일반적인 160mm 펜 두 개에다가 센 저항 달면 윙윙 하나는 잘 돌아가고 하나는 윙윙 이렇게 도는데 두 개 다 잘 돌아갑니다. 오케이 됐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아이디 쿨링 펜은 소음 1도 없지. 아이디 쿨링 펜은 잘 만들어. 요거만 바꾸면 되겠다. 앞에는 센 저항, 뒤에는 약한 저항. 원래는 이 거꾸로 되는 거죠 보통. 앞에는 약한 저항, 앞에는 펜 큰 거 두 개니까 앞에는 약한 저항, 뒤에는 센 저항인데 지금 후면 펜이 RPM이 그렇게 높지 않고 낮은 펜이고 전면 펜이 되게 가볍기 때문에 후면 펜에 센 저항을 달면 RPM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약한 저항 달은 거고 전면 펜은 센 저항 달아도 잘 돌아가기 때문에 전면 펜은 이제 크게 의미 없고 후면 펜이 의미 있는 거죠. 돌기만 하면 됩니다. 안 돌아도 됩니다.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세팅한 컴퓨터 보고 또 애들 이런다. 이제
저게 뭐임? 정 주렁주렁 달아놓고 남의 컴퓨터에다가 뭐 저항 달면은 펜속도 떨어져서 케이스 온도 올라가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것도 모르는 거임? 이러면 옆에 또 댓글 또 달려 이렇게. 원래 무식하면 용감하다 했음. 그냥 내버렸둠. 그럼 또 밑에 댓글 달려. 저런 곳에서 컴퓨터 사는 사람 정말 불쌍함. 그리고 또 밑에 컴퓨터 달려 또. 뭐? 남의 컴퓨터 망쳐놓고 잘났다고 유튜브에 쳐 올리는 수준 보소. 막 아휴. 야 너희들 마음속에 있어 내가. 너희들 뇌에 내가 들어갔다 나왔다니까. 분석 끝났어요. 이렇게 저항을 이거는 달아도 이 내부 크기와 공간 구조상 제 예상인데 후면팬 거의 안 돌아도 됩니다. 예. 좀 상단도 메쉬고 내부 공간도 넓고 앞에도 메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도 빠질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왜냐면 타워쿨러 팬이 여기 바람이 빨아들이잖아. 불어 나가잖아. 그럼 이 바람 어디로 가? 이 뒤로 빠져나가는 거야 이렇게. 선풍기 멀리서 바람 쐬도 쭉 나가잖아 그것처럼. 전면팬 이 정도 2060에 이런 케이스는 이 정도 이 밑에 야 이렇게 공간이 넓은데 이렇게 공간 엄청 넓잖아. 이런 거는 전면팬 안 돌아도 되고 후면팬만 RPM 500으로만 돌아도 내부 온도 안 올라갑니다. 거의 안 올라가요. 전면팬 윙 하고 돌고 후면팬 윙 하고 도는데 케이스 내부 온도 뭐 35도. 그런데 이렇게 조용히 쓰는데 한 32도. 어떤 건 선택하겠습니까? 시스템마다 다른 거예요. 시스템마다. 여기다가 뭐 3080, 뭐 2080, Ti, 1080 Ti를 꼽으면 제가 후면팬 RPM 낮추로 저항 안 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그런 구성이고 케이스 형태입니다.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포장 도로로 갈 때는 4류로 놓고 포장 도로로 갈 때는 2류로 놓는 거랑 같은 거예요. 모든 같은 공식을 대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팬 주렁주렁 쳐 다시려고 하는 우리 유튜브의 그런 전응아들, 사리 판단 못한 애들이 뭐 5800X에다가 3080 다는 사람들이 수냉 쿨러 달고 시스템팬 달고 막 하니까 라이젠 2200의 내장 그래픽 쓰는 자기도 그런 거 해야 되는 줄 알고 걷다 대고 막 세러 박아야 되는데 사리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자신이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나에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판단을 한 다음에 해야죠. 여튼 이거는 지금 딱 보면 딱 어른이 사용하는 컴퓨터네. 어른이 딱 봐도 이거 어른용이잖아. 게임충이 아니라 어른용. 불빛 하나도 없잖아. 그냥 불빛 없는 컴퓨터 완성입니다. 이건 퀵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경기도 고양시. 이분 주식하는 분인데 예전에 일산이랑 분당 10년 전인가? 10년 더 됐지. 15년 전? 20년 전인가? 15년 전이라 그래. 15년 전에 국가에서 이제 일산이랑 분당 신도시 같이 개발했거든요. 분당은 여기 있고 일산은 여기 있죠. 분양할 때 아파트가 거의 똑같았어. 분당이랑 일산이랑. 그래서 그때 누구더라 국회의원 걔가 일산 뭐 첨단 도시로 만든다고 막 하니까 어떤 사람은 분당으로 이사 가고 어떤 사람은 일산으로 많이 이사 갔거든요. 그 당시 분당으로 이사 간 사람은 3억짜리가 지금 거의 20억 됐죠. 20억 가까이 20억은 넘어야지 한 3, 4억 됐죠. 13, 4억. 10억 넘죠. 근데 일산으로 이사 간 분은 3억짜리 한 4억 됐나? 그리고 일산 중에서도 일산 저 동구 쪽은 그래도 조금 올랐어. 조금 올라. 일산 서구 쪽은 그건 떨어졌을걸요 아마? 야, 일산으로 만약에 15년 전에 이사 가신 분이라면 진짜 속이 뒤집어지실 겁니다. 분당으로 갔으면. 이분 이제 주식해서 많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서 손해본 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거 730 밑에다 달아가지고 5개였어. 그러니까 2060에서 4개고 730에서 한 대 뽑아가지고 5개 하는 거였어. 내장으로 하나 더 쓰는 게 아니라. 큰일 날 뻔했습니다. 730은 밑에 꼽아서 2060에 730에 2개 다 나오게끔 이 드라이버 깔아야겠네. 그러니까 4K 모니터는 4개, 5개, 6개, 7개 총 7개 재원상으로는. 이거 퀴기였는데 큰일 날 뻔했네. 5개 쓸 뿐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2060 꽂고 뭐 730 꼽아서 HDMI로 4K 나오니까